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인 김성남 동지가 2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헌용 동지를 만났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습근평 동지와 왕헌용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김성남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왕헌용 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습근평 동지와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김성남 동지는 조중 두 당 수령들의 직접적인 관심 속에 조중관계가 사회주의를 해구로 하는 진실하고 굳건한 동지적 관계로 끊임없이 승화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습근평 총석이 동지의 영도 밑에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돌씩 되는 올해에 당 제20차 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왕헌용 동지는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쌍방의 전략적 선택인 중조 친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조선을 훌륭한 동지, 훌륭한 벗, 훌륭한 린방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두 당 최고領導자들의 중요 합의들을 실질적 행동으로 전화시켜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호상 교류하고 경험을 교환하며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해고로 하는 중조관계 본색을 더욱 살려나가며 두 나라 외교관계 설정 75돌씩 되는 친선의 해인 올해에 중조관계 발전에 활력을 더해주고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제 및 지역 정세 문제들에 대해 조선 측과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를 추동할 중국 측의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선이 중국의 핵심利益에 관한 문제들에서 확고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면서 그는 중국은 당을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는 조선노동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조선노동당이 당 활동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하면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중조 친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고 두 나라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담화는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대표단 성원들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 리령남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통일전선 사업부장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석태봉 동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겸 비서장 왕동봉 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건초 동지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인 김성남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건초 동지 사이의 회담이 21일 베이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류건초 동지는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습근평 동지가 보내는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해드릴 것을 대표단 단장에게 부탁했습니다. 김성남 동지는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당 건설과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위협 수행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을 소개하고 우리 당의 대미 대족 투쟁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류건초 동지는 습근평 총석이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조 친선의 해에 중국을 방문한 조선노동당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며 매우 중시한다고 하면서
방문 기간 전통적인 중조 친손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당 두 나라가 사회주의 건설과 대외 관계 분야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서로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두 당 최고 수뇌분들께서 마련하신 친손관계 발전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장기적이고 전망적인 안목으로 쌍무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당대외 사업 부문들 사이의 협조를 확대해 나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대표단 송원들,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 대사가, 중국 측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류건초 동지가 마련한 환영연회에 초대됐습니다. 윤희뷴강 행정장관 올레구 꼬제미야코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聯邦 윤희뷴강 대표단이 22일 귀국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성 부상 지경수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과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聯邦 특명정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전송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치 단결하여 전면적 국가보응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관절에 떨쳐 나선 각지 경공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제품의 질을 높여서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에서 질 제고를 촉진하는 과업으로 틀어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운 질 제고 목표들을 제길에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매개 직장들에서 2개 작업반씩 질 제고의 전용 단위로 선정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질 제고와 관련해서 설비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장이 실제 덕을 볼 수 있게 전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 양말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이고 계절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여러 전시회와 상업봉사망들에서 우리 양말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분석하는 데 기초하여 그에 맞게 제품 질 제고 계획을 세우고 향균 효과, 미끄럼 방지 효과, 보온 효과를 높여주는 새로운 기능성 양말들을 개발하는데 모든 종업원들이 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말의 실용성과 미적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원자재로 더 좋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에서 기술혁신 사업을 부단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포시 학생교복공장에서도 제품의 질 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학생교복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교복의 규격과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그것이 그대로 생산에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산림조성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도안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림조성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철저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무 생산과 나무 심기 그리고 산림보호와 산림자원 이용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산림 부분 보여주기를 여기 신기울에서 조직했습니다. 나무들이 생산해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과 해당 지대적 특성과 수정별, 토양별에 따라 구체화해서 배워주기 위한데 기본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온실에서 이해전 나무 생산 기술을 받아들여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신계군 모체양미장의 성과와 경험을 이번 보여주기를 통해서 시군들의 논리 일반화해서 서로 따라 배우고 따라 앞서기 위한 경쟁 요리도 더욱 고조시키자고 합니다.
4년 내지 5년 동안 쓸모 있으면서도 관상용 가치가 있는 올림나무들을 우린 수년째 자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수요를 보장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농작물과 약초를 나무들의 성장에 지장이 없게 배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기술구를 따라서 돌뚝 차단물도 설치해서 산불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계절에 맞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무모 생산으로부터 심기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산림조성 사업을 지대적 기후적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기술 전습과 보여주기 사업을 현실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기업소, 학교 단위들에서 나무 심기와 관련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부문 일꾼들과 감독원들이 담당 단위들에 나가서 실제 나무 심기 시범을 보여주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이번 봄철 나무 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지 보솥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보솥을 더 많이 생산해서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촌 보솥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꾸리는 사업에 큰 힘을 놓아 보솥 비배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원가를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재배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는 것과 함께 계절적 조건에 맞게 온도와 습도, 통풍 조절을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해서 흰 곤봉 보솥과 느타리 보솥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보솥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보솥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버섯 재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작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품종 선택이라든가 종균 생산과 기질 확보, 이것이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버섯 싹이 동시에 발생하면서도 싹 발생률이 실수율도 높아졌습니다. 원료 원천이 부족한 조건에서 대형 원료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 기본 여기에 주목을 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에 폐기질을 재활용해서 원료를 정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50% 정도는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도의 매장량이 풍부한 금강약도 첨가제도 자체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생산해서 그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3대 혁명을 동력으로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동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많은 단위들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려 단위 발전을 일으켜가고 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평성시 력액자동차 사업소에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사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지난 기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나날에 얻은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력액 운수 봉사 사업을 부단히 개선해서 시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해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으로 공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생산을 활성화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한 해주 밀가공 공장에도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3대 혁명 기수의 용해를 계속 빛내어 나갈 결의를 다졌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대성구역 료명종합진료소에서는 의료 일꾼들 속에 말단 지역들에까지 꾸려져 있는 진료소들을 통해서 전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항시적으로 장악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보건정책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운 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당의 사랑과 은정이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한 실천 투쟁 속에서 3대 혁명 기수로 자라난 이곳 진료소의 의료 일꾼들은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국가안전수호 조례에 대한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 동맹 등의 비난을 규탄 배격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한나라 두 제도 방침을 관철하며 홍콩 문제에 대한 임의의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온영했습니다. 국가안전수호 조례를 홀뜯고 복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기필코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강한 폭풍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에서 270km 떨어져 있는 비행장이 파괴되고 비행기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전염력이 강한 홍역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돌림 감기에 비해서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것과 감염 경로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와 같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감염되면 10일 정도 발열이나 기침, 콧물과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다가 그로부터 2, 3일 후에는 39도씨 이상의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며 폐염이나 중이염과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감염되면 거의 100% 이런 증상이 나타나며 환자 1000명당 1명이 뇌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홍역 비루스에 감염되면 몸 안의 면역이 억제돼서 합병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감염증 전문가는 처음에는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고열과 발진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벌써 주위에 비루스가 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가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할 때 입에서 나온 비말을 통해 비루스가 전파되며 보수의 손잡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다른 감염 경로도 있는데 그것은 공기 감염입니다. 비말에 수분이 증발돼서 공기 중에 떠도는데 이런 공기를 들이마시면 감염된다고 합니다. 감염자와 일정한 시간 승강기를 함께 타고 있어도 감염되고 병원의 대기실이나 식당에 감염자가 한 명만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됩니다. 홍역 면역이 없는 집단 속에서 한 명이 걸리면 12 내지 18명이 감염된다고 합니다. 어른이 감염되면 중증화되기 쉬우며 특히 고령자나 임신부의 경우 중증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전파되고 있는 홍역의 전염력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능가하며 지금까지 경험한 전염병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한 닭 사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이 닭 공장에서는 선진적인 닭 사양 방법을 적용해서 사양 기일을 단축하여 40여일 만에 닭의 몸 질량을 정전의 2배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보면 우선 유전자 공학적 방법으로 우량 품종의 닭알들을 선별합니다. 선별된 닭알들은 알깨기 공정으로 넘어가는데 한 대의 알깨기 기계에서 약 7,000개의 알을 깨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알을 다 깨우는 데는 19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알에서 까난 병아리들을 사용할 때 인위적으로 내부의 조명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내부 환경을 어둡게 하는 것은 병아리들이 밤낮을 가려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자다가 깨어나면 또 먹기만 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자는 데 있다고 합니다. 다음, 가상현실 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닭들에게 유리한 생장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모자를 씌워주면 닭들이 가상현실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서도 야외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알에서 까난 지 40여일 만에 닭 한 마리의 몸 질량은 2.5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닭 사양 방법은 생장 속도가 빠르고
고기 생산량이 높으며 사료량이 적은 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 라손시에서 비와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린 후 개였으나 평양시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강원도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 대동에서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개성과 해주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4도 이상 높아서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로서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이 함경북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과 라손시에서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량강도,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배촌 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개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고 저녁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소풍이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며 조선 소위에서는 북동풍이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 강원도 해상과 조선소의 황해남도 해상에서 최고 2m 정도로 다른 해상들에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